자, 키워드 펼쳐주세요. 키워드 29페이지 펼쳐주셔서 자, 29페이지 두 번째 문단 포괄일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괄일제 일반적으로 이제 상습범, 영어범 있죠. 그래서 포괄일제 대표적으로 이제 상습범, 영어범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이제 접속범하고 연속범도 여기 들어가요. 접착해서 계속 하루에 계속 이제 쌀값만 훔치는 거. 그리고 연속범은 오늘 하나, 내일 하나, 모레 하나 이렇게 뜨문뜨문 연속. 근데 어차피 전부 다 이제 포괄해서 다 일제로 취급합니다. 일제로 취급해요. 자, 그다음 판례들을 보겠습니다. 자, 강도상의 강도 강간죄는 이제 경합범이 된다. 왜냐하면 상습범 규정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상습범이면 포괄일제가 되는데 경합범은 수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상습적으로 사기를 계속 쳤다. 그럼 이제 포괄일제가 정답이에요. 예를 들어 이제 상습적으로 살인죄를 계속 저질렀다. 그럼 상습살인죄가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규정이 없어요. 규정이 없으니까 규정이 없으면 이제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리가 됩니다. 근데 어차피 이제 상습범으로 포괄일제로 묶든 경합범 처리를 하든 처단형은 똑같아요. 어차피 얘도 형의 절반 가중이고 장기의 절반 가중이기 때문에 형벌은 비슷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강도상의 강도 강간 두 개는 상습범 규정이 없다는 거. 규정이 없으니까 경합범 처리가 된다는 거. 그래서 이제 상습적으로 죄를 저질렀다 그러면 상습범 포괄일제가 정답이고 상습 규정이 없다 이렇게 나오면 이제 경합범 처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 포괄일제 중간에 확정 판결이 있었을 때가 있죠. 자, 이제 사기죄를 계속 저질렀어요. 사기. 이제 동종의 죄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자, 근데 그 중에서 그 사기죄 두 개에 대해서 상습 사기죄로 확정 판결을 받았어요. 확정 판결 받으면 요 확정 판결 이전에 있었던 모든 죄에 대해서 판결을 다 한 겁니다. 한 거기 때문에 기판력이 미쳐요. 따라서 이제 확정 판결 받았던 요 범죄랑 그 전에 범한 것도 다 재판한 거기 때문에 기판력 미칩니다. 그래서 기판력 미치는 경우에 대해서 이제 검사가 기소를 하면 안 돼요. 근데 기소를 만약에 했다 그러면 확사 10회 확정 판결 받은 거를 기소했으니까 이제 면소 판결로 이제 재판 안 해주죠. 자, 근데 그 뒤에 있는 것들 확정 판결 후에 범한 죄는 아직 재판하지 안 받았잖아요. 안 받았으니까 이거로 기소하게 되면 실체 판단 들어가서 유죄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종의 죄에 관한 판결이 있으면 전후 분리. 자, 근데 이종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자, 이제 상습사기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는데 이게 전부 다 상습사의 포괄죄란 말이에요. 근데 중간에 이제 전혀 다른 범죄, 예를 들어 강간죄에 관한 확정 판결이 있었어요. 그럼 이제 이 사이에 고춧가루 껴있는 거잖아요. 이거 이제 싹 빼버리고 얘만 기판이 미치는 거죠. 여기 기판이 안 미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후 연결돼가지고 이 범죄가 끝나는 때는 언제냐면 확정 판결 전 마지막 범죄 여기가 아니고 확정 판결 후 여기서 끝나는 겁니다. 이렇게 끝나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강간죄 확정 판결 받은 거하고 이 상습사기죄하고 이제 실체적 경합범이 되느냐가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37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후적 경합범이라는 거는 금고 이상 확정 판결을 받고 그 전에 종료가 되어 경합범이에요. 근데 이건 확정 판결을 받고 후에 종료가 된 거기 때문에 실적 경합범이 아니죠. 아닙니다. 자, 그래서 동종 판결은 전후 분리가 됩니다. 중간에 이종 판결이 있었을 때는 그 논점이 3개예요. 첫째, 전후 연결된다. 쓰세요. 전후 연결된다. 두 번째, 확정 판결 전이 아니고 확정 판결 후 최종 범행 시에 종료가 된다. 자, 세 번째 논점이 그래서 실경 X, 실체적 경합범이 아니다 이거예요. 왜냐면 그 금고 이상 판결이 있고 그 전에 끝나야 그 사후적 경합범인데 그 후에 끝났으니까 경합범이 안 됩니다. 자, 연결된다 1번. 2번은 확정 후에 종료된다. 세 번째, 그래서 실경이 아니다. 논점 3개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상습사기죄가 있었다. 이제 상습사기죄가 있고 이제 상습사기죄가 있으면은 이게 이제 죄명이 똑같잖아요. 똑같으니까 여기에 관한 기판력이 여기도 미친다 이렇게 봐요. 자, 근데 만약에 여기서 요 한 번의 사기죄를 잡아가지고 기본 범죄, 단순 사기죄로 판결이 났다 이거예요. 그럼 단순 사기죄랑 상습 사기죄는 죄명이 다르잖아요. 다르니까 단순 사기죄가 는 기판력은 여기 미치지 않습니다. 미치지 않아요.
그래서 상습사기죄는 상습사기 죄명이 똑같으니까 기판력이 미치고 검사가 기소 면소 판결을 하지만 기본 범죄로서 단순사기죄 확정 판결이 있었을 때에는 단순사기 상습사기가 죄명이 다르니까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검사가 기소하면 실체 판단 들어가서 유죄 판결을 하게 된다. 겁니다. 자, 기타 이제 재수 판례들 쭉 보겠습니다. 자, 제한죄는 이제 관례인 수의 그 소유자나 피해자 수가 아니고 관리자 수에 따라 따지죠. 그래서 소유자가 몇 명이든 간에 관리자가 한 명이다. 그러면 이제 절도죄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 갑의 집 의뢰방 관리자가 두 명이잖아요. 이럴 땐 죄가 두 개 됩니다. 실체적경합범. 자, 그리고 특수절도, 야주절, 자동차 불법 사용죄 상습적으로 쭉 저지르면은 이때 제일 무거운 죄 하나를 딱 뽑아서 상습범 처리합니다. 제일 무거운 죄가 특수절도잖아요. 그래서 상습 특수절도 1죄가 된다. 그리고 그 속에 이제 야주절, 자동차 불법 사용죄, 단순절도 이런 건 다 포함돼 버린 거예요. 1죄가 된다. 자, 그다음에 자, 주거에 그 절도하고 주거 침입하면 실체적 경합의 원칙이죠. 근데 특가법 5죄에서 제6항, 6항 동안에 미치면 됩니다. 그건 흡수관계가 됩니다. 자, 야간에 주거 침입해서 절도했다. 그럼 야주절 1죄. 근데 주간에 주거 침입해서 절도했다. 이건 주간 주거 침입 절도죄는 없잖아요. 없으니까 주거 침입 절도 실체적 경합범. 근데 주간에 주거 침입해서 상습 절도했다. 이것도 똑같아요. 주거 침입 상습 절도 실체적 경합범. 자, 근데 여기 그 상습 절도에 대해서 특가법 5조에서 이제 6항이 적용된단 말이에요. 자, 6항은 이제 어떤 조문입니까? 상습범으로 가중처벌하고 누범으로 가중처벌하는 규정이에요. 그리고 이제 뒤건 배우겠지만 특가법에 따른 상습 누범 가중처벌을 하면서 형법에 따른 누범 가중을 또 해요. 이거 또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거의 뭐 법정 최고형이에요. 법정 최고형. 그래서 이럴 때 안에서 주거침입죄는 따로 인정할 필요가 없겠다. 이 자체만으로도 최고형이 나온다. 그래서 그 최고형이 나오기 때문에 주거침입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암기해야 돼요. 6항 동그라미. 자, 이게 한 번도 안 나오다 이제 작년에 나왔어요.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족을 잃은 수인에게 강도를 하였다. 좀 강도죄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강도죄를 가비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한 명이다. 근데 뭐 수에 걸쳐서 강도를 하였다.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피해자 수에 따라 따집니다. 피해자가 한 명이니까 강도죄는 한 개. 그 다음에 피해자가 A하고 B하고 두 명이에요. 두 명이면 강도죄 두 개. 두 개. 자, 강도죄가 두 개일 때는 이제 상경, 실경 나눠서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같은 방에 피해자들이 다 모여 있다 그러면 한 번의 협박으로 가능하니까 상상적 경합범. 그다음에 각 객실에 따로 떨어져 있는 경우는 폭행협박이 여러 차례 있는 거잖아요. 실체적 경합범입니다. 자, 근데 피해자가 두 명이긴 두 명인데 둘이 이제 부부란 말이에요. 가족입니다. 가족이면 하나의 권리 인정하죠. 관리가 하나니까 죄가 하나가 된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수인한테 강도하면 원래 죄가 여러 개가 되는 게 원칙인데 가족이기 때문에 죄를 하나로 봐요. 자, 그다음에 상습 강도죄가 성립하면 뭐 강도, 예비나 미수 이런 거는 전부 다 불가발적 사전행위잖아요. 따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피해자 여러 명이면 죄 여러 개인데 같은 방은 상경, 각 객실은 실경입니다. 자, 그럼 강도상해죄가 나오죠. 자, 강도상해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강도상해. 이제 기수, 미수하고 재수가 통설판례에 따르면 항상 뒤에 범죄를 기초로 봅니다. 항상 뒤에 범죄 기초가 되기 때문에 앞에 게 기수, 뒤에 게 미수, 앞에 거 미수, 뒤에 거 기수. 그럼 뒤에 범죄이기 때문에 강도상해죄 전체는 미수, 기수가 되는 거예요. 뒤에 범죄 기준. 그다음 이제 죄수도 마찬가지예요. 강도가 4개, 상해가 1명. 강도가 하나, 상해 4명. 그럼 뒤에 범죄 기준이죠. 그래서 이럴 땐 강도상해죄가 1개. 이건 뒤에 범죄 기준이니까 강도상해죄 4개 이렇게입니다. 뒤에 범죄 기준. 자, 따라서 이제 강도가 여러 개라 하더라도 한 명만 상해를 입히면 강도상 1죄가 되고요. 강도가 하나라도 여러 명 각 상해 가면 강도상해죄 여러 개가 돼요. 그리고 각이라는 말이 뭐예요? 각각 개별적 행위로 그런 말이죠. 그래서 실적경법 됩니다. 자, 다음에 이제 그 강간 종료 전에 강도했으면 강도 강간 1죄. 강도 행위 강도범이 일으키면은 실체적경합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강도를 하고 있던 중에 강간을 하였다. 거꾸로 강간을 하고 있던 중에 강도를 하였다. 그럼 이거는 이제 강도 강간죄라고 하면 되겠죠. 그럼 얘도 이제 강간 중에 강도했으니까 강간 강도죄라고 하면 되겠죠. 근데 우리 헌법에 이런 죄가 없단 말이에요. 이런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에 거든 아래 거든 전부 다 강도 강간죄가 된다 이렇게 봅니다. 이게 되죠. 다만 이제 강도가 끝나고 나서 여기는 이제 강도의 고의가 없었는데 새로운 범위의 갱신, 새로운 범죄사가 생겨서 강간을 하였다. 그럼 죄를 두 개로 끊는단 말이에요. 끊어서 실체적 경합법 이렇게입니다. 자, 다음에 이제 강도 강간 미수죄와 강도치상죄 요거 있죠. 그래서 이제 강도하다가 강간하다가 치상을 범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죄가 세 개잖아요. 강도, 강간, 치상 세 개인데 우리 헌법에 강도, 강간, 치상죄라는 죄는 없단 말이에요. 없으니까 두 개씩 묶죠. 강도, 강간죄 그리고 강도, 치상죄. 그 다음 또 하나 묶을 수 있는 방법이 강간, 치상죄가 있죠. 이렇게 이제 두 개씩 묶는단 말이에요. 두 개씩. 그럼 여기서 이제 세 개가 다 되는 건 아니고 그 제일 형벌 높은 거 순서대로 두 개만 되는 건데 얘가 형벌이 제일 높아요. 그러니까 얘 인정. 그 다음 얘가 형벌이 높습니다. 얘 인정. 그다음 얘가 형벌이 제일 약하니까 이건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고 검사가 이제 두 개의 상상적 경합범으로 기소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상상적 경합범이라는 거하고 강도가 두 번 나온다가 포인트죠. 두 번 나온다. 그럼 중복되는 거 아닙니까? 중복돼야 돼요. 이렇게 중복돼야만 상상적 경합이구나. 강도, 강간, 치상을 한 자리에서 같이 했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건 이제 결과적 가중범할 때도 배웠잖아요. 결과적 가중범할 때, 자 현주건조물 방화죄하고 살인죄하고 이렇게 두 개 나오면은 뭐 강도 살인죄 두 개 나오면 이건 실경이란 말이에요. 실경. 치사가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치사가 들어가서 이게 고의살인이잖아요. 고의살인 똑같은 두 번 나와야 상경 되는 거예요. 만약 여기 없다면 실경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제 강도가 두 번 넣어야 되고 이게 만약 없다면 요거라면 강간이 끝나고 나서 별개행위로 강도치상을 한 거구나 실형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번 나온다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얘를 빼면 오답되는 거고요. 얘를 강간죄로 바꾸면 오답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작년에도 또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강도 두 개에다 이제 키워드 잡아놓은 거예요. 강도 두 번 나온다. 그래야 같은 자리 하나 행위로 봐서 상경이 된다 이거예요. 앞에 거는 빼면 오답이고 뒤에 건 강간으로 바꾸면 오답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호별 방문죄가 있죠. 호방문죄면은 집 하나 방문할 때 제가 하나가 되는 건데 죄명에 호별 방문죄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제 집호자, 집을 별개로 여러 집을 돌아다녀도 제가 하나가 된다 이거예요. 호별 방문죄. 그래서 여러 집 다녀도 일지가 됩니다. 다만 이제 연속성이 없고 3개월, 6개월 텀이 길 때에는 끊어서 이제 실형 처리합니다. 자, 다음에 하나 행위로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다. 원래 상경이잖아요. 그죠? 하나 행위로 제가 여러 개의 상경입니다. 그러니까 접근 매치는 상경된단 말이에요. 근데 영업비밀은 뭡니까? 영업비밀은 하나, 둘, 셋 여러 개의 비밀이라도 합치면 비밀 하나가로 된단 말이에요. 하나가 되기 때문에 영업비밀은 하나 행위로 여러 개 해도 일치가 됩니다. 포괄일치. 잘 구별해야 되겠고요. 자, 이제 상표권이 있습니다. 자, 이제 페라가모라는 이제 상표 브랜드가 있어요. 네, 브랜드가 있는데 같은 브랜드를 하더라도 이제 가짜를 만들 때 이게 핸드백, 옷, 뭐 화장품 이렇게 세 가지 종류를 만들면 다 별개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핸드백 2만 개, 이거 뭐 5천 개, 이거는 뭐 700개 이렇게 만들어 팔았어요. 그럼 이제 각각 그 상품마다 하나하나마다는 전부 다 포괄일제죠. 포괄일제고 요 수개 관계를 물으면 실형 처리하면 됩니다. 여러 개니까. 자, 이게 원칙이죠. 근데 이제 조문에 이제 뭐라고 나왔냐면 판례에서 한 개의 행위로 수개의 그 상품을 가짜로 만들었다. 이렇게 나오면 이제 하나 행위로 제가 여러 개니까 이제 상상적 경합범 처리하면 된단 말이에요. 이런 말 나올 때만. 그게 이제 무슨 판례입니까? 코클린 판례죠. 코클린 판례. 자, 원래 진짜가 코클린인데 짝퉁으로 코클린 만들어 갖고 하나 행위로 국어 명칭도 침해했고 영어 명칭도 침해했고 그럴 때 상경이란 말이에요.
자, 하나하나마다는 포괄일제, 수계관계는 실경, 하나 상표 이렇게 넣으면은 상경 이렇게 풀면 됩니다. 자, 다음에 이제 존속에 관한 그 상습을 가지고 상해 폭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일단 상해랑 폭행이랑 둘 다 들어가면 상해죄가 더 크니까 상습 존속 상해죄예요. 상해죄. 자, 그리고 상해란 말이 없으면 그 다음에 이제 폭행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습 존속 폭행죄가 됩니다. 상해가 있다 없다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제 상습 존속 폭행죄 성립하게 되면은 그건 이제 하나 포인트고, 두 번째 그 업무상 수완자를 공동으로 제외해라 이렇게 두 문자 있잖아요. 두 문자가 있으니까 이거는 뭡니까? 반의사 불발죄가 아니죠. 아니다. 자, 따라서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있다예요. 있다. 있다. 그렇게입니다. 자, 논점 3개입니다. 첫째, 상해가 없으므로 상습 존속 폭행죄가 된다. 둘째, 반의사 불발죄가 아니다. 셋째, 그래서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있다가 된다. 있다. 없다 하면 틀린 거죠? 있다. 그렇게. 자, 다음 이제 무등록이나 무허가가 이제 영업범이기 때문에 포괄일죄가 돼요. 근데 무허가로 관광법 위반죄와 형법상 도박개장죄가 같이 들어갈 때는 이게 막 섞여 있기 때문에 상경으로 처리하죠. 도박개장죄를 이제 3, 4, 5, 6 쭉 연달아 영업범으로 했단 말이에요. 영업범으로. 자, 근데 이거는 이제 관광지에서 했기 때문에 관광진흥법 위반죄가 됐고, 이거는 이제 도박개장죄, 관광지가 아니라 도박개장죄 했단 말이에요. 그럼 1, 2, 4, 6이 하나 행위로 영업범 포괄일죄. 그럼 3번하고 5번이 연달아서 연속 영업범 포괄일죄 된단 말이에요. 그럼 해가 섞여 있잖아요. 섞여 있으니까 두 개는 하나 행위로 봐가지고 상상적 영업범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자, 다음에 이제 여러 번 행위했다. 그러면 제가 여러 개가 돼요. 근데 일정 기간 나오죠. 뭐 7개월 동안, 70일 동안, 한 달 동안 기간 나오면 요거 이제 영업범이라는 거예요. 영업범이거나 연속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묶어서 포괄일죄로 처리가 됩니다. 이게 연속범이에요. 연속범. 자, 그 다음에 이제 항명죄, 관세포탈죄가 있는데, 관세포탈죄는 법익표준설이 아니죠. 구성요건 표준설이라고. 그래서 법익을 따지지 않고 구성요건자 행위를 할 때마다 그때마다 실경이 됩니다. 관세포탈을 3번 해서 국가적 법익 하나를 침해했어도 구성요건의 행위에 따라서, 구성요건에 따라서 여러 번 하면 여러 개 실경되는 거예요. 자, 다음에 자, 성매매 알선을 할 때 건물을 제공했습니다. 이럴 때 단순 제공이 있고 영업상 제공이 있어요. 그 두 개 나눠서 봐야 됩니다. 자, 이제 갑이 성매매를 이제 알선하는 그 알선 포주예요. 예, 포주인데 의뢰인이 이제 거기다 건물을 제공해 준 겁니다. 건물 제공. 근데 이 사람이 건물을 제공할 때 단순하게 그냥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제공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한 번, 두 번, 세 번이 각각 실체적 행업범 처리가 되죠. 이렇게. 자,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단순하게 한 번, 두 번, 세 번 제공한 게 아니고 영업으로 그냥 기간을 정해갖고 1년 내내 그냥 계속 제공했단 말이에요. 계속. 그럴 때 이제 영업범이니까 포괄해서 일죄가 되겠죠. 그래서 영업으로 제공하면 포괄일죄인데 영업이 아니라 단순 제공이면 실경이 된다. 이렇게 봅니다. 자, 변호사법 위반죄인데 당사자 내용이 다 다르답니다. 피해자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실적경합범 처리가 되겠죠. 자, 끝.